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날이 엄청 추웠던 것 같고, 또 이제 얼마 전 바로 또 3월 달에도 여기 시청 본관 앞에서 조례지정 요구하면서 기자회견 할 때도 기억하실 겁니다. 비가 어찌나 왔던지. 그래서 기자회견을 정말 그래도 좀 꿋꿋하게 진행을 하고, 예, 우리 교육권연대 교육정법 제정 관련해서 국가인권위 농성장으로 좀 이동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예, 올해만 해도 그렇게 또 몇 차례, 그리고 2006년, 2005년 해서 저희 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해서 밟아왔던 과정들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4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고요. 예. 그 이후 과정부터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5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까지는 그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제정하게 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에 저희 그 장애인 등 이제 저희 장애인 이동권연대에 그 의견들을 제시하는 좀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서울시를 상대로 한 조례 그 제정을 위해서 그 조례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연대, 그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그리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렇게 해서 조례팀을 구성하고 실제 그 팀 안에서 그 한 2년여 동안 예, 여러 차례 이렇게 조례팀 회의를 거치면서 안들을 만들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5년 8월에는 그 모범 조례안이라고 하는 안을 1차적으로 좀 만들고 그 국가인권위에서 저희가 그 공청회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 2005년, 2006년간에는 또 그 지역,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 이제 다른 지역들, 인천, 뭐 경기, 저쪽 제주, 뭐 부산, 뭐 대구 이런 이제 지역들까지도 조례가 실질적으로 좀 제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동권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순회 간담회를 한 2년여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 3월에는 최종 이제 그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 전 의원이었던 심재욱 의원과 함께 그 발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서울시 의회 상황이나 이제 좀 주변 상황들이 다음 회기로 좀 넘겨서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저희가 2006년 6월부터 그 새롭게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이 되신 이수정 의원과 함께 같이 조례 발의와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06년 그 12월에는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 단위에는 기존의 장애인 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그리고 전국철도노동조합, 뭐 지체장애인협회, 장총 이런 단위들까지도 조례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가장 이제 최근에 3, 4월에는 저희가 교통국, 서울시 교통국과 그 조례안을 가지고 이제 실무적인 협상들을 진행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4월에는 그 서울시 행정일부 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조례가 그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장애인 등이 이동권이 왜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예산의 문제로 밀려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얘기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거치면서 저희가 4월 8일 날 4월 13일 날
그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의 나은아 구정균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날 교통위 상임위에서 저희의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 조례안 통과의 주된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저희 조례팀에서 쭉 같이 활동을 하셨던 배용수 사님이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지 않은 정말 2년여 동안의 기간 동안 그 서울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장애인 동지들 그리고 다른 그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해온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쭉 발언에서도 이제 이어지겠지만 오늘의 이 서울시 저상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 측면이라든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의 내용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저는 아주 큰 성과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만 한정되는 것은 이 서울시 조례의 제정만으로는 한정돼서는 또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가 각 지역 전국 조례 제정 각 지역에서의 그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 3년, 만 2년이 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보니까 그 처음에 같이 작업을 했던 우리 심재혁 전 의원님도 와 계시고 끝까지 또 작업을 같이 하는 우리 이수정 의원님도 와 계시고 해서 굉장히 그 감회가 좀 새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만큼 100% 담기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김도경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저상버스 50%를 2013년까지 서울시가 도입하도록 부칙에다가 못을 박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설교통부가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이 지자체의 협조와 의지가 없이는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서울시의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50% 받은 것은 건설교통부가 아마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저상버스 50% 달성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동권 투쟁을 하고 또 뭐 저상버스 투쟁을 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만든 투쟁을 하고 이런 기나긴 투쟁들을 해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계획하고 결정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이 서울시도 분명히 수립이 될 거고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어떤 이동권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질 건데 그것마저도 정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에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동편의증진위원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법이라든가 여러 관계가 있어서 이것이 심의 기능이 아닌 자문위원회 기능으로 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우리 그 교통약자와 관련된 단체의 활동가들이 당사자를 포함한 활동가들이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얻어낸 성과 중에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별교통수단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콜택시의 그 문제점들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이 낮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라든가 요금이 거리 요금제이기 때문에 비싸다라든가 뭐 예약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가 뭐 어쨌든 지난달부터 10대를 야간 운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는 아예 24시간 운행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 비율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차츰 조정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혹은 교통약자들이 버스나 지하철이 없어도 24시간 이동할 수 있다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금이 정해진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 콜택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과제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이동편의진입위원회의 교통약자 관련 단체 활동가 3분의 1 이상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물론 이제 공개 모집하도록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공개 모집 과정이나 절차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건데 이 이동지원센터가 에서 일하게 되는 이제 장과 직원의 역할, 지휘에 대해서도 역시 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콜택시 요금의 소득 부분은 이제 운전자가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요금을 도시철도 요금의 3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아놔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운전자들이 받는 소득은 굉장히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에서 어쨌든 보장하는 주는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걸 그래야만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의 장과 직원에 관한 규칙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동편의진진 조례 제정을 축하하고 이 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께 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주노동당의 시장이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입니다. 예,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71명 재석 의원 중 70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혹시라도 누가 반대를 찍진 않을까, 혹시라도 누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교통약자들에게 좀 더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의원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명분이 컸던 그런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어서 바로 이 조례팀에 들어와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조례가 급속도로 이제 정리가 되고 발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를 좀 중점적으로 같이 했었던 것이고, 민주노동당 의원 혼자서 발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발의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한나라당의 장애인 의원 한 분과 그리고 교통위원회 의원 한 분, 그래서 셋이서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해서 발의를 했고, 실무협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 의원과 그리고 우리 조례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교통국을 만나면서 좀 진행을 시켰습니다. 끝까지 장애인 단체에 계시는 우리 활동가 동지와 함께 수정안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정말 많이 반영된 그런 조례안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결합한 이제 저의 수고보다는 그 이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이렇게 다듬고 했던 지금은 저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신 전 서울시의 심재욱 의원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같이 실무팀에서 일했던 저희 조동진 의정계 국장이나 중앙당의 좌혜경 연구원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수고를 실무적으로 해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2년여 동안 조례 제정 운동이 서울시의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좀 얼마간의 결실을 본 것 같아서 많이 기쁩니다. 벌써 지방에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얻어낸 성과들을 이렇게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한 그 노력을 향후에도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단체별로 그리고 단위별로 이 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교통약자들이 어떤 권리를 향후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나가는 작업들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발언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개가 무량하고요. 그리고 고생하신 우리 이수정 의원님, 그리고 배용호 실장님, 김도경 동지, 많은 동지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총괄될 수 있었던 힘은 4년 동안 버스 타기 행사를 줄기차게 벌였던 바로 동지들, 그리고 끊임없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동지들,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만들기 위해서 단식도 마저 하지 않았던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그 줄기찬 투쟁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이 조례를 만들고 설계할 당시에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 저상버스 도입이나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요금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관철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동지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벌여왔었던 투쟁의 힘이 이걸 관철시키게 한 그 주역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조례를 논의하고 만들어 왔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이수정 의원님이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다시 민주노동당이 그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새롭고 다른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시 화이팅이고 장애인 동지 화이팅이고 민주노동당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우승호 동지 현장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보다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이동권 쟁취하자. 죽을 수 없다. 장애이동권 쟁취하자. 장애이동권 쟁취하자.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 이 구호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죠? 아닙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뭐 너 알아서 해라 뭐 이겁니까? 아니죠, 그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배용호 실장님 너무 고생했습니다. 2001년도 같이 투쟁할 때 오이대역 대책위부터 시작해서 정말 장애 이동권 문제, 이동권이 이동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뼈빠지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노동당 동지들, 그리고 또 그때는 청년 진보당이었죠.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했던 진보정당 동지들, 그리고 또 많이 바뀌었지만은 장애이동권 처음부터 같이 했었던 장애인 동지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은 소원을 이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2001년도 서울시 여기 왔을 때 서울시장님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이상하게 가있는 이 아저씨가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불가능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죠? 예, 새빨간 거짓말을 밝혀낸 거는 그것이 객관적인 진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투쟁을 해서 그 새끼가 거짓말하는 거를, 그 새끼 그러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는 밝혀냈습니다.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고 뭐 이럴 때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능하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는 투쟁해서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죠? 비록 이명박 시장은 아니 전 시장이구나 그 약속한 거 아직 덜 지키고 뭐 대권에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 하기 전까지는 꼰대 꾸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랑 약속 지키지 않는 놈들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 투쟁의 힘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서울시가 약속했습니다. 저장버스 대입 50%. 이건 이제 우리가 투쟁해서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고 그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투쟁을 통해서 50%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은 여전히 이거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 예약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밖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서울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투쟁이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힘을 합쳐서 같이 연대해서 힘을 모아서 같이 박살내야 되는 우리의 투쟁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권 쟁취하자라 하는 것은 그 투쟁의 공헌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민만 잘 되면 좋습니까? 너무 다 잘 되면 좋은 것 같다. 답도 없고 뭐 사오다 많아 뭐 그거니까 아니죠. 같이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투쟁합시다. 그래서 지역의 장애인들도 진짜 조례 제정하고 저장버스 50% 13년도에 50%입니다. 이거 정말 뭐 성과는 성과인데 좀 개같은 성과 아닙니까? 그죠? 비장애인들은 그냥 여기서 바로 타고 가는데 우리는 13년도에다 가지고 2분의 1의 버스를 이용한다는 이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더 빡시게 싸워서 앞으로 더 많이 우리의 권리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 요금 문제 정말 뼈 빠지게 싸워서 진짜 세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은 이걸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대치책도 그냥 요금 정도로 내리는 투쟁을 또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진실은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이 날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오이도에서 장애인이 죽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도 진짜 아무도 이것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진실은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확장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서 멈출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그 새끼가 아니라 정말 동력맞는 그 새끼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 상황에서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당당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주체 맞습니까? 아이고 여기 몇 분만 주체고 저쪽은 뭐 아닌 게 없네. 맞습니까? 예, 계속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덕권 투쟁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덕권 투쟁하는데 소원이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내 소원은 한 12시쯤 돼가지고 술 먹고 친구랑 술 먹고 저장버스 타고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아직 소원이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 2013년도에 한번 그것도 한번 차 한 대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는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하면 좀 열받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진전했습니다. 전진했고요. 계속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 인권권 쟁취 투쟁.
성명서, 서울 지역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기반 마련, 서울 특별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2001년 1월 22일 의도역 수시형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죽는 일이 더 이상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장애인도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2002년 5월 19일 발산역 경사형 리프트 추락 사고로 또다시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숨을 건 39일간의 단식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를 통한 일반 시내버스 노선 내 저상버스 도입, 특별 장애인용 교통수단으로 무료 셔틀버스 10그룹 센터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약속했다. 장애인들의 힘을 건 현장투쟁의 결과 2004년 12월 29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었고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1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입법 2억 2007년 4월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가 국가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올바른 도입,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 이에 오늘 본 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2013년까지 서울특별시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고 명시되었다. 이로써 그동안의 장애를 이유로 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차별받고 배제되었던 장애인들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까지 갈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해 보급되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1.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한다. 2. 즉시 신청과 예약이 신청이 가능하다. 3. 보통 장기 이용도 가능하며 이용료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 거리의 세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는 등 중증 장애인의 교통 이동권과 보다 실질적인 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문제이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있어 당사자 참여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었다. 위원회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활동가가 전체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우리는 서울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을 현실화하고 올바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후 서울 지역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현실화되기 위해 규칙의 올바른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내용은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위원회 모집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다. 서울시는 규칙의 지정과 과정에도 장애인 등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이동권 보장에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고를 당한 후에도 최근 2006년 9월 4일 신현수역 경사형 리프트 추락 사고 등에 지금까지도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제한, 배제, 분리를 넘어서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장애인의 차별을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직업을 갖지 못해 빈곤에 이르는 차별의 순환을 삶으로 살아왔다. 이러한 장애인의 삶은 차별적인 제도와 존재 조건들을 철폐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들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특별교통수단을 버스 및 도시철도요금에 구별을 얻지 않는 단일 요금제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요금 측면에서 장애인 등의 민원층의 삶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등 민원층 요금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분명하게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운영해야 하는 공공교통의 운영이 자칫 민간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대중교통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반드시 서울시가 반드시 직접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한편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장애인의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여전히 장애인은 죽음의 기계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이동이라는 기본적인 활동 속에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2005년 상반기 진행되었던 제조사 과정에서도 증명되었듯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간 시간의 문제였다. 서울시는 더 이상 장애인의 목숨을 두고 불타령을 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서울지역에서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약속된 6년의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분명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이 전국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현장 투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이 되었지만 그 영향력이 실로 아직 미치고 있지 못한 시, 군 단위와 그 계획을 총괄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는 도 단위의 계획이 분명히 서야하며 조례 제정으로 그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후 장애인 이동권연대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주는 전국 각 지역에서의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5월 8일 장애인 이동권연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주
잠시만요. 저 위원장 건배. 아이고 이동건 정치. 아이고. 승리. 오늘 안 왔으면 있었는데. 이수정 의원은 진짜 방청하고 나을 때는 방청하고 목소리에 막 칼 묻은 목소리로 얘기해. 진짜. 저 3대가 많이. 뭘 비켜 뭘? 비켜 나 간다. 어디가? 사람들 표정 찍으려고 그랬더니 표정이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암울해? 찍고 있는 안 보여. 내가 편집하는데 뭐. 저 친구랑 두 분이서 한 거. 일단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분 더 수장님이 계셨는데